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여기는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요쪽에 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전 면장 20 찬세 송덕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찬세 어르신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1908년에 이쪽에 이제 기호홍학회가 만들어져요. 기호홍학회 홍성 지부가 만들어지는데 왜 이분 여길 찾아왔냐면 당시 홍성에서 이제 단지동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907년경에 단지동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냐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손가락을 잘라요. 15살, 16살 된 애들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혈서를 씁니다. 그 단지, 그래서 공부 좀 하게 해달라. 그 단지동맹 사건 때문에 이제 이게 아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설립 운동이 홍성에서 본격적으로 되는데, 홍성 쪽은 다른 지역에서는 1905년에 학교 설립 운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홍성은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위정척사가 굉장히 강해서 계몽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찬무장으로 가세요. 이찬세란 분이. 그래서 이분이 가산을 털어서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삼면일숙이라 그래서 세 개 면에 학교 하나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호홍학회 홍성 지부 1908년에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기호홍학회에서 세운 거기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장이 누구냐면은 김시원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때 총무를 받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서승태 선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뒤에 보시면 이제 이게 소화, 이분이 그 뒤에 보면은 소화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소화라는 게 이제 히로히토 천황의 그 연호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25를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치 유신할 때 명치는 5년인가를 더하면 되고, 소화는 25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화라는 게 나오면은 서기에서 25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 7년이니까 25. 그러면 1932년도에 이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가 아니고 그 전에 세워졌는데 그게 왜 세워졌느냐? 그때에 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주 침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무를 막 이제 취하거든요. 세금 내라 그러고. 근데 홍보면에서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 그 일제 총독부에서 압박은 심하고 이분은 동네 사람은 돈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이 가산을 털어서 그 면장 그래서 이제 세금을 안 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동네에서 유력 인사를 면장으로 이게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의 아니게 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이 돼가지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자기 가산을 털어서 세금을 대신 내줘요. 그러니까 홍콩면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을 이분이 다 내주십니다. 그 이분이 사실 제가 봐서는 당시 그 홍성 지역에서는 그 계몽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구적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에 이분은 서운이 안 됐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홍성이 앞으로 의병 전쟁에서 의병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계몽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을 선양을 해야 돼요. 이분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후에 또 이응로 생가 앞에 이응로란 분도 전이이십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은 이분 생가지를 갈 거예요. 근데 그 생가지에서 보면은 또 이분이 흥학 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구한말에 크게 서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한학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요. 내포 지역에서 제일 훌륭하게 학덕이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 공우라는 분이에요. 공우. 공우가 뭐냐면 그 공사할 때 공자하고 우자는 날개 우자를 쓰거든요. 그게 옛날 분은 자를 쓰는데 그 공우가 누구냐? 그게 이만주 선생입니다. 그 이만주 선생을 그 스승으로 그 서당 훈장으로 모셔가지고 그 당시 그 양반이 25인가 27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찬세 선생이 당시에 이설 선생한테 우리 서당에 지금 훌륭한 젊은 사람이 왔다. 학식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뭐 포조 조익이라든가 사계 김장생 선생의 문인록에도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의 후손이라 그런다. 하니까 이설 선생이 아이 뭐 이쪽 지역에 그렇게 뛰어난 한학자가 있겠어? 라고 하는데 한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이설 선생이 그 친구를 색가시로 부릅니다.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만주 선생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화서 아원이라고 화서 선생이 늘 말씀하시던 거를 기록한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를 해석을 이 양반이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설 선생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해석을 하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산 김복한 선생 보고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소개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산 선생이 그 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만주 선생하고 지산 선생하고 그 다음에 보감 이설 선생 세 사람이 만나고 거기서 얘기한 다음에 이찬세 선생 집으로 가요. 그래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술상을 봐놓고서 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서 내포 지역에서는 거의 뭐 내노라는 학자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산 선생이 문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제 이게 공우가 우리의 업적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만주 선생을 초청한 분도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학도 대단했지만은 계몽운동, 즉 이런 사회 진화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걸 하신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기려야 됩니다. 이 홍성 지역에서 기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죠. 그 기호홍학회가 1908년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학교를 하나 이제 인수를 합니다. 육일준이라는 분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재정난에 봉착해서 그 학교를 인수를 해요. 그게 오늘날 서울의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중앙고등학교를 인수해서 내포 지역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끔 많이 해요. 그리고 이분은 또 김좌진 장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김자진 장군 전기에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을 시켰다 그러는데 그때도 아마 자금이나 경비를 이분이 많이 댔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중앙고등학교는 이제 어려워서 천도교 재단 쪽으로 넘어가죠. 오늘날의 중앙고등학교가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이분이 이 내포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이분의 업적 또는 이분의 그 선양 할 만한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박송목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박 소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 저기 옆에 장에 글 있잖아요. 네. 해석장 한번. 이게 저 홍천이 아니에요? 홍천? 이게 이걸 다 이걸 해놨으니 이거를 말글이 합니다. 크게. 이게 저게 큰 은혜가 이게 은혜가 이게 홍천을 이걸 쓰네. 그 기록이 큰 기록이 홍자 쓰네. 넓은 홍자가 아니고 홍천인가? 그게 예. 향기가 이 천 아니야. 넓게 퍼진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 사람의 실질적인 행정이지. 넓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예. 연장 업무를 받고 널리 면장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이게 아도 민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장학 사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고 그다음에 손동 자기 돈을 덜어서 이게 연자니까 그러니까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줬다. 이게 대단한 분이네. 이게 덕고봉 참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클짬짜잖아. 클짬짜. 산봉우리에 산봉우리 참. 산봉우리에 꽉 찼다는 얘기요. 글쎄, 이 덕이 높아서. 덕이 높아가지고. 그다음 은혜가 이 홍천에 아주 가득 차고. 대단한 분이세요. 예. 예. 이게 무슨 자야? 일편자인가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동심이란 말은 주역 개사전에 있거든요. 동심지연이 귀취혈아니요. 이인 동심이 길이 당금이요. 동심지연이 귀취혈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중얼거렸다는 거죠. 이분 덕이.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할 만한 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더럽게 이게 이거는 군에서 이거는 연내업을 장려해 줬다는 거. 학업 예. 학업을 하고 이제 업을 이제 그렇죠. 설명해 준 얘기 기록을 해놓은 거네 이게 짧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이걸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 오직 이런 마음으로 이 면민들의 심정을. 이분도 전 참봉 이석구란 분도 그런 분 같은데 이분은 잠깐만요. 이분은 16년에 세웠어요. 16년 41년. 이분은 좀 41년에 이 사람도 내내 그거요. 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똑같은 거지. 이런 정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크도다 자애롭고 선함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봉공. 이게 근데 봉공이 좀 말이 이상하다. 아니 봉공 이게 이제 외놈들한테 한 거냐? 그러니까 공을 받들어서 학을 숭상했다는 건데 이게 봉공. 그러니까 사사로움을 버린 거지. 멸사봉공.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을 없이. 그때 많이 썼어. 그때 많이 썼구나. 외놈들이 썼구나. 멸사 봉공. 거기서 나오는. 그 이 사람이 저거 많이 냈나? 그 천심에서 나와가지고 분의 연금이니까. 자기금을 의연금으로 냈다니. 그 이게 정부다 낸 건가? 그렇지. 이거나 똑같은 거 이거. 그리고 세상에도 드물고 이게 저거잖아요. 예. 세상에도 드물고 이게 옛날에도 드물고 오늘날에도 적은 큰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데 모든 사람들의 아니요 달라요. 그 일제가 이게 10년 차이요. 10년? 근데 그건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는 1년 차이로 막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면장이니까 일제 강점기 때고. 아니요, 이거는 1932년. 32년. 예, 32년이니까 30년대부터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41년이니까 늦은 거예요. 그렇죠, 늦은 거죠. 9년 있다가 세운 거예요. 네. 이게 41년도니까
그때 이제 어려웠지 보급이 우리나라. 예. 그 만주쌀로 보릿고개 넘는 시기지 보급제니까 태평양 전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이거 참봉 들고서, 예. 참봉이라는 걸 가지고 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속으로 한번 들어보면 예유소사지 줄사자. 저기 대한제국 때 참봉을 하신 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전. 연세가 예, 많으신 예. 분들이에요. 이분도 전이이신가? 이건 모르겠네. 이속 한산이시거나 전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한산이실게요. 예유 이게 누구의 주민가? 이게 누구의 덕택으로 준 거냐? 그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찬세 선생이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고 이게 따라한 거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간 그러니까 거예요. 이 지역 정세가 이랬고 막. 아니 홍성이 이찬세 선생은 우리가 기려야 돼요. 이거는 난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저분하게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건 구분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분이 어떤 이분은 분인데 연장을 하셔서 그런 지금 서운을 못 받는 서운을 거죠. 못 받은 거고. 예. 이분은 참봉으로만 있으니까 자연인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전 면장이니까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웠어요. 어려울지. 왜 그러냐면은 이 32년, 31년, 요 29년 요때 기사년이 기사 경호 요때가 그 기근 들을 때요. 모무 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묻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다 대납을 했다는 했어, 이 사람이.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두 집안은 지금 거덜났겠네. 그렇죠. 근데 야가 이분은 근데 같은 집안 아니야? 같은 이시야? 그건 모르겠어요. 이 속자면은 이찬세면은 이게 이제 이분하고 이제 여기는 로자 밑에가 이 세자거든. 근데 요 전이 이찬세. 분 중에 친이라는 사람도 있고 항이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하여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산 선생이나 김복환 선생은 이분하고 노선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위정척사를 했고 이분은 계몽운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분이 기호홍학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분이 재산을 이렇게 많이 출연했어요. 아니 다 들리겠지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기려야 되는 분이에요. 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오후에 거기 이제 이분 생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응로 생가만 하는데 이응로란 분이 예술가로서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홍성의 홍주 정신, 홍성의 정신을 따지려면 이제 이런 분들을 선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예. 아주 잘 됐네. 잘 됐고 잘 됐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홍성이라든가 이쪽의 문화 전략이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병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의병들이 의병할 수 있게 돈을 낸 건 누가 돈을 내요? 그 사업가들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이게 비오면은 물이 고이니까 이렇게 그 비석 관리를 하면 안 되지.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이게 거죠. 원래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옛날부터 있었죠. 이게 이제 예. 아니죠. 뒤에 이게 이제 자, 여기가 면사무소가 어디 여기 이 자리에 요게 이게 면사무소니까 여기 어디께 원래 좁은 데에 있었겠지. 요 상거리에. 그러니까 이제 일리 옮긴 거죠. 일리 와서 보시면은 여기 뒤에 보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소화라는 거를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쪼개버렸죠. 일본 놈 소화가 히로히토의 연호니까. 쇼와 천왕. 예. 쇼와 천왕이 126대인가? 그렇지. 몰라, 그건 5대인가? 모르겠어요. 일본 그래서 천왕 이게 이름이지. 여기 16이니까 16에다가 플러스 25를 하면은 41년에 이게 세워진 등극한 거예요. 게 1926년도에 등극한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 쪼아버렸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싫어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쇼와 천왕 때 수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만주를 침략해서 이제 60년도 그때까지 그렇죠. 썼지.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를 겪은 사람들은 아주 이 쇼와를 사람은- 아주 왼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을 조져댄 거지. 예. 이놈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 죽을 것다. 나라 찾지도 못하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오후에는 저 이육로 생가로 이동을 해서 그 이육로 생가의 근처에 이찬세 선생의 생가지가 있어요. 거길 가서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잘 썼어. 글씨도 잘 쓰고 이것도 잘 쓴 거예요. 이제 그 내가 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석구 선생이 성균관 있잖아요. 자금을 그 저 누구지? 심사 김창수. 예. 대학교도 설립. 예. 그래서 초창기 해방 후에 성균관을 이제 바로 세우는 데서 이석구라는 사람이 돈을 대. 그러면 예, 이게 맞아요. 이 홍주향교에서 해야 되는데 네. 관할이 여기면 뭐 내가 하는 그 거야? 자료를 찾아서 줄게. 1880년에 태어나고 맞아. 1956년에 예. 사망을 했고 안인식이하고 비슷한 또래요. 출신이고 예. 보령 그? 출신이고 그 한산이시요. 한산이시. 동덕여자 대학교 설립자고 맞아. 성균관 대학교 설립할 때도 기부를 많이 이 했는데 사람이 동덕여 여자 학교를 설립을 하고서 네. 나중에 재정난 때문에 천도교에서 인수 맡아서. 동덕여대학교. 예, 1940년에 유경재단 학린사 설립에도 예, 관여했네. 맞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분이네. 성균관에 자금책이었어. 그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한국의 거부로 나오네. 예, 맞아. 그 이제 돈 다 됐어 이 사람. 지금 저도 이제 와서 박성국 선생하고 이제 이현조 정교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참 이 사람 이런 분들을 여기에 있네. 그래서 이렇게 비속도 크게 했나 본데 그렇지. 좋은 거를 쓰셨는 모양인데 하여간 오늘 굉장히 이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람. 예, 이게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유경 사업을 하고 이게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아마 같이 그럼 기용학회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겠네. 들어가 있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뒤에 보이는 저 대나무 바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홍보 면사무소에서 봤던 그 이찬세 선생의 그 생가터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이제 이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그래서 요쪽이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저 건너편이 이제 이응로 이제 화백이 살던 데라 그러고 저 뒤에 저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쪽이요. 저쪽 산이 이제 월산인데 저 월산에서 이제 이응로 화백이 저 그림을 그렸대요. 그 남아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겨울 월산. 눈 덮인 월산. 예. 이쪽에 자주 올라와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찬세 선생이 여기 살았었고 여기 이제 서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마 그 홍성 지역에는 서당이 이게 제일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한말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네 아이들이 다 배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했고 여기에 이제 이설 선생이나 김복환 선생도 이쪽에 자주 오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이게 그리고 요 앞에 이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굉장히 또 이게 그 외정 시대에 착취가 심했습니다. 원래 금이 나오는 게 물이 서쪽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제 금이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대부분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물이 지금 서쪽에서 나왔잖아요. 서쪽에서 나와가지고 그쵸, 동쪽으로 좀 이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사금 채취가 많이 돼 있었고 아까 쭉 내려가면은 이 하천에서 이제 금 채취를 많이 했다 그래요. 동네 어르신들 말씀이.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쪽이 고향이 아니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동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쪽에 큰 서당이 있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어르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응로 생가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자리 옆에가 이찬세 선생의 생가지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이 하천 이쪽이 홍천이에요. 아까 큰 기러기 홍자에다가 샘천자.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많이 계셨습니다. 예. 박 선생님 어떻게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지금은 아무도 여기가 없죠. 사랑하는 거는 몰라요? 모르죠. 아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어요. 연세가 지금 80 넘으신 분들이나 지산 선생의 그 문인들은 알아요. 기록 같은 것도
기록 같은 건 없고 이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에 큰 서당이 있었고 이쪽이 이찬세란 분이 이 동네가 전부 다 저거였어요. 여기가 전희 씨들 사는 데고 집성촌이에요. 그리고 저쪽을 동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막이 무슨 뭐냐 그런데 동쪽 끝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게만 누에를 키웠던 곳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쪽이 누에밭 천지였었거든요. 뽕나무. 그쪽 건너편에 가면 뽕나무 밭이 굉장히 많았고 이군주 선생도 뽕나무를 이렇게 누에를 뽕을 하면은 뽕을 누에 키우고 누에를 그 가공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했대요, 그분이. 근데 그게 이제 화재가 나서 이제 피해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보상해 주느냐고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당진에 사셨거든요, 면천 쪽에. 그래서 어머니가 사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군주 선생은 형제가 큰 형이 이제 근상 씨인가? 그렇죠? 근하인가 근상인가? 근상. 예, 근상 씨가 큰 형이고 둘째가 근하. 이거 셋째가 이제 바로 그 이군주 선생이고 그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군주 선생의 그 여동생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안병찬 선생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안병찬 선생의 며느리. 근데 안병찬 선생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청상이었었는데 그 청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가를 시키려고 그때 안병찬 선생이 하니까 그 이만주 선생 이군주 선생 그 여동생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한다. 일부 종사한다. 그래서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기특하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 그 청양 화성에서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은 이제 쌀을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며느리가 기특해서. 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병찬가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로 선생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서울 가야 되는데 돈 떨어져. 그림 그릴 재료 살려면 고모한테 갔다 그래요. 그 고모한테 가서 돈 받아가지고 그림 사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거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동네에서도.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최철수 어르신 같은 경우가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제 그 해주신 분도 최철수 어르신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홍성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자기 사랑방에 그 이응로 화백이 많이 놀러 왔는데 그때 그림 그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갔대요. 들어가 있는데 그림 다 그렸으면 왜 나가지 왜 여기서 오래 있느냐 그러니까 그림값을 많이 받으려면은 오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림을 안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꽤가 말짱한 사람들이죠 다. 그랬고 여기가 아마 그 이쪽 서당을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쪽 서당의 훈장이 그 유명한 이제 성원 이만주 선생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이만주 선생이 쓰신 책은 파변집이라고 있는데 그 파변집이 지금 청양 화성의 무란리라는 동네에 그분의 마지막 제자라 그래야 되나? 그 8살 때 한문을 배운 사람 집에 그 문집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만주 선생은 1953년에 한국전쟁 끝나고서 돌아가시는데 말년에 3년 동안은 이게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장님, 소경,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밥을 드실 때도 손으로 이렇게 드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분이 여기서 20대 초중반에 이쪽에서 이제 주석을 하세요. 서당 훈장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집안은 평택 임씨 집안인데 그 집안이 이제 사계 김장생 선생 그 문인록에도 올라 있고 포조 조익의 문인도 됩니다. 그 집안이.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집안도 출사를 안 했어요. 많이 출사를 안 했는데 대대로 이제 그 가학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이 굉장히 깊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설 선생이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화서가 이제 화서 선생이 그 제자가 유인석 선생이나 그런 의병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화서 아원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문장을 해석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김복환 선생하고 이설 선생이 아주 끔찍이 아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을 이쪽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이찬세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상당히 그 상견지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가다 보면 그때 청양 가면은 대나무 심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대나무가 많이 있고 그런 곳은 이제 이렇게 옛날에 그 선비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풍수하던 분이 있었죠. 그 김시환 선생이 그분이 오셨으면은 내가 한번 이 집터가 여기 그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풍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 사실 풍수하는 사람이 딱 보면은 아 여기가 집터가 맞다. 우리가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저 넘어인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딱 집어냅니다. 여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번에 지산 선생 갈 때도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하만이 씨의 묘가 들어서서 좀 그렇긴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아니고 요 근처 요 근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사방을 한번 쭉 보세요. 사방에 보면 집터가 굉장히 넓죠. 99가는 뭐 굉장히 큰 집터가 들었을 만한 자리잖아요. 이렇게 넓잖아요, 여기가. 예. 그리고 풍수에서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한번 산이 어떻게 돼 있나. 산이라든 게 이렇게 쫙 해서 주위가 다 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죠, 여기가. 명당터죠, 명당터. 진짜 명당터죠, 여기가. 저쪽에 산을 바라보고 월산이 있습니다. 이쪽에 월산, 그다음에 이쪽에 용봉산 딱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쪽에도 저기 덕숭산 쪽 넘어가는 거 가야산 자락이고, 그리고 이 앞에는 트여 있고, 집이 굉장히 아늑하죠, 이 동네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그다음에 저쪽 보세요. 저쪽이 홍성 쪽인데 여기가 아주 이렇게 꼭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좀 높은 상상백이 아주 좋은 자리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분이 이제 댁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쪽도 넓고. 그래서 대문은 아마 서쪽으로 냈으니까 남쪽 저쪽으로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돼서 봐서는 저쪽으로 냈겠지. 이쪽으로 냈을까? 양쪽.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벌써 그 집이 딱 이렇게 동네가 아늑하잖아요. 양쪽에 산이 꽉 둘러서 있고. 아까 우리 올라온 길 말고 예. 원래 지금 동네 들어오는 길로 들어와야 이쪽 남쪽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예. 갔어 여기. 이 자리야, 이 자리. 차 가는데 저쪽이 길이. 예, 이 자리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홍천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여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배우려고 왔고 그랬다 그러네요. 저기가 저쪽 트윈디가 이제 가로실 고개요. 아, 저기 예.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경계. 네, 저기가. 멀리 쭉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오치소속 나오는 거. 그렇지. 맞아요. 그 넘으면 이제 둔리 저수지 나와. 저쪽에 거기야. 동막이면 저기 누에 공장 크게 뭐가 있었나 봐. 아이 그렇죠. 여기 동막은 저기 산골짜기 동네로. 동막이요. 그러니까 산 골짜기에 산으로 막혀 있는 데가 동막이요. 그리고 저쪽에 그 비석들이 많은데 비림 저게 더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찬세 집안 중에 그 한 8촌인가 촌수로는 몇 촌간인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집안인데 3종간인가 누가 이제 이문세요. 이문세? 예. 이문구. 아니 이문세 가수? 가수? 광화문 연가 부른? 이응로 아들 뭐 이름을 같이 써가지고 문세. 이응로 아들이 네. 문세요. 근데 큰 형인가 누구나 해서 이렇게 양자로 왔지. 이응로가 아들이 없어서. 근데 복로가 뭐지? 복로가 형이요. 그래서 복로의 38 아들이 이제 386번지가 아마 조기께 아니 여기 거기 내 알아요. 예, 전에 알았었는데 조기께인데 하여튼 이응로 아버지가 386번지에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장가 들고 살다가 부인이 일찍 죽어서 이제 이응로? 이응로 아버지 아. 이응로 엄마가 실직 일찍 죽어. 그래가지고 조기 산 넘어 낙상리 24번지에 사는 김금년이 김금년이가 저기서 살았거든. 그게 저기 저 사람 아닌가? 그 후처가 후쳐요. 후처가 이희세 하백의 엄마예요.
네? 이희세 하백. 아니요, 그것도 그건 다른 사람이요. 거기 그래서 이응로 아버지가 전리 이사 가버려. 긴급연네 집으로 낙상리 24번지로. 그래서 그리 가서 호적 신고를 새로 편제를 해서 이응로 출생 호적이 낙상리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로 된 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응로가 덕산이냐 홍성이냐 말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서 싸우는 거지 지금. 이 사업을 이응로 그 대전 그 부인이 이 희세 있잖아요. 이 도자기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제 홍성 아니 그 사람이 강세. 이 강세. 예, 그 강세. 집안이 강세, 뭐 개세, 기세, 그러니까 많아. 그 세자 쓰다 보니까 다 써가지고. 이기세는 청운 예, 이종성이 그 아버지고. 내날이 그 외날이 그 그러니까 그 경성- 세자 쓰다 보니까 경성 제1고부 나온 네. 사람이요.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절 이사 가가지고 호적 신고를 적으로 해놨는데 이 사업을 홍성군에서 뭐 이제 딱 프로젝트 이제 세운 거죠. 이게 대전 이응루 미술관 그 이응루 원 부인이 그래가지고서 홍성군에서 이응루 사업을 하려더니 호적이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로 돼 있어서 생가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생가 못 지켰다. 그랬다가 호적을 파간 거요. 이쪽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이근주 선생, 그러니까 전이시 아까 이명준 선생이라든가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이희세하백이라 그래요. 이희세하백이 이제 동베를린 사건으로 이제 우리나라 못 들어왔죠. 그분이 못 들어왔죠. 예, 못 들어왔고 지금도 묘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은 맨 꼭대기에 올라갈 1번 타자가 바로 이희세하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응로가 1904년생인가 5년생인가 그렇지. 예. 그러면은 그 미술에 대한 솜씨가 있고 원래 이 집안이 시서화에 아주 청강도 그렇고 전부 뛰어난 사람들이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